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니의 알파 6500과 파나소닉의 룸스 G85 중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파나소닉 룸스 G85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저에게 다시 어떤 모델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루미스 G85를 구입을 하였고 약 1년간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는 4K 촬영이 되는 크롭바디 카메라 중에서 가성비가 최고 좋은 모델을 뽑으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루미스 G85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클립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루미스 G8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이 천도로고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루미스 G85를 사용하면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터치가 가능한 스위블 액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서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촬영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물론 이제 스위블 액정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 액정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정을 사기 위해서 추가 요금이 들어가고 당연히 무게도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 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터치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저희들에게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바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밝은 LCD이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액정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터치스크린이 지원되는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쟁작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메리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센서 크기 대비 굉장히 좋은 사진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조도에서 말이죠.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포서드, 그러니까 3분의 4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센서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소니의 알파 6500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의 센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센서의 크기가 크면 아무래도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사용하는 루미스 G85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바디에서 손떨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좀 적다 하더라도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영상을 찍을 때 손떨방이 지원되는 렌즈와 함께 결합이 된다면 그 매력은 배가가 됩니다. 손떨방 측면에서는 작은 센서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서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흔들림을 잡아주기가 더 유리한 거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한 손에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컨트롤러들이 다 모여 있고 제가 필요한 메뉴들을 퀵 메뉴에다 모아놓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상도라든지 FPS, 픽션 프로파일, 또 뭐가 있을까? 오토포커스 모드 등 그런 것들을 조합을 모아서 4가지 커스텀 모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용, 사진용, 셀프 영상용, 그리고 인물 사진용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설정을 해서 넣어놓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촬영 시 영상을 찍더라도 바로 이 다이얼만 돌려주게 되면 사진 모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영상 모드로 돌려서 다시 영상을 찍는 등 아주 간편하게 원터치로 내가 원하는 모드로 변경을 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해요. 진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파나소닉입니다. 자, 이제 장점은 여러 개 말한 것 같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모두 다 예상하다시피 영상 모드에서의 오토포커스입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토포커스 세팅 관련해서 여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을 맞춰놓고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핀이 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나갔을 때 이제 즉흥적으로 셀피 촬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 얼굴을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어요. 지난 대만 여행 영상에서도 이렇게 핀이 안 맞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이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 결과만 봤을 때 핀이 나가 있으면 정말 빡칩니다. 다시 가서 찍을 수도 없고. 이거 펌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GH5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오토포커스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루미스 G85는 그게 안 되는 건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바로 보조 충전기로 바로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더미 배터리를 이용한 촬영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줄이 너무 치렁치렁하게 길어지고 야외에서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차라리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한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조 배터리로 바로 충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마이크 단자 위치가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남을 찍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를 찍을 때 요 마이크 단자가 액정의 일부분을 이렇게 가리게 돼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요 액정을 돌릴 때도 이렇게 딱 걸립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빼줘서 돌리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딱 걸리는 것도 조금 신경 써요.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센터라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요 가린 부분 때문에 요 남아있는 부분에 중심적으로 몸이 한쪽 조금씩 치우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한쪽 구석으로 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요 마이크 단자의 위치 때문이거든요. 이게 바디가 작다 보니까 다른 데 놓을 때가 뭐 마땅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중고 매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마이너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고 매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지방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크로 포서드용 파나소닉 15mm f1.7짜리 단렌즈를 구하고 있는데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 부산에서는. 제가 구한다고 글을 올려놨는데도 뭐 연락도 안 옵니다. 그 정도로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좀 특이한 렌즈를 샀을 경우에는 렌즈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렌즈를 많이 사고 파는 분들에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올 것 같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니의 알파 6500과 파나소닉의 루미스 G85 중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파나소닉 루미스 G85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저에게 다시 어떤 모델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6500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입했던 1년 전만 하더라도 알파 6500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대, 루미스 G85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9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미스 G85에게 가성비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시세를 보면은 알파 6500은 100만원대, 루미스 G85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1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 바디의 가격의 차이가 소니가 단 3만원 정도밖에 안 비쌉니다. 이제 가성비란 말을 루미스 G85 앞에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두 제품의 특징, 예를 들면 루미스 G85의 스위블 액정, 소니 알파 6500의 기가 막힌 오토포커스, 이런 바디들의 특징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가성비를 보고 뭐 루미스 G85가 좋다 이렇게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 저에게 루미스 G85와 알파 6500 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알파 6500 쪽으로 조금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기가 막힌 오토포커스와 소니라는 브랜드의 파워, 그리고 많은 중고 매물 수급 등 지금의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소니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미스 G85의 스위블 액정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상 촬영에 있어 루미스 G85와 찰떡궁합인 파나소닉 12-35 f2.0 고정 조리개를 자랑하는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아직 구독하기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